저희가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1급 그 문제풀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1급 과정이다 보니까 내용도 좀 어렵고 문항수도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길게 드릴 말씀은 없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를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지 뭐 그걸 저희가 한번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계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문제라고 하는 게 이 안전원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문제가 많이 풀리실 거고, 문제를 풀면서 어느 부분이 약한지 이제 아마 그 부분을 찾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더 학습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그 관계법령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법령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느낀 건데 암기량도 많고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절대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원리를 설명드릴 건 원리를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이렇게 유치하지만 외워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외우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저희가 문제 많이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관계법령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소방안전관리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 그냥 눈여겨서 볼 수 있는 어떤 수치 정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문제도 엄청나게 막 중요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 발화 요인별 화재 발생 현황에서 가장 높은 발화 요인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거 뭐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릴 게 있나요? 그냥 자료를 봤더니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가 가장 많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교재에 있는 내용 보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 발화 요인별 화재 발생 현황에서 가장 높은 발화 요인 별로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그랬는데, 교재에 있는 표를 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서도 보신다면은 그냥 이런 내용이죠. 전, 기, 화, 교, 가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긴 한데 그냥 체크만 하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부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실제 교육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습 교육을 며칠 수료해야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죠? 자, 보시면은 뭐 알다시피 특급 같은 경우에는 10일, 그리고 우리가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5일입니다. 그래서 요게 1급. 자, 그 다음에 2급은 이제 4일이 되는 것이고요. 3급은 3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체크해 보시면은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1급 시험이니까 당연히 1급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뭐 공부하실 필요 있나요?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당연히 70점 이상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급 같은 경우에는 10일이죠. 그래서 요것들은 내용만 숙지하시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시면 특정 소방대 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뒤에 가서 한번 할 건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그냥 한 번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보시느냐? 일단은 소방계획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소방계획서, 그러면 이게 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중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걸 보통 함정을 많이 파요. 그래서 뭐 자체소방대, 뭐 자치소방대 이상한 말들 나오는데 여기 우리는 이제 자위소방대라는 거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훈련 및 교육 업무가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들이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숙지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방계획서, 자위소방대, 훈련 및 교육 이런 거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유지관리라든가 화기취급 감독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속에 들어가 있구나,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유치하죠. 뭐 딱 요런 거 함정 팝니다. 자치소방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위소방대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상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별로 고민거리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실무교육 미참석자에 대해서 수첩 반납을 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긴 설명 역시 필요 없는 문제죠. 자, 8번 문제 보시면 이제 실무교육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난이도가 좀 있죠?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만 일단 체크해 볼까요? 답은 4번인데요. 나머지 다 옳은 얘기니까 읽어보시고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뭐 보조자가 됐건 소방안전관리자가 됐건 간에 과태료는 무조건 50만 원입니다. 비싸죠. 그래서 답은 4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소방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내용인데 뭐 이건 그냥 워밍업으로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OX 같은 경우가 뭐 이걸 모아놓은 게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OX 문제 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해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소방 기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개념 잠깐 짚어드리고 비슷한 문제는 제가 한 방에 다 풀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 2번 문제가 아마 같이 묶여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런 겁니다. 소방 기본법의 목적이 뭐냐 그랬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 소방 기본법에서 이 소방활동의 어떤 그러니까 임무 자체가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소방은 뭐 하는 거냐 물어보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이란 말 나오죠. 그리고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그렇습니다.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하여라고 했습니다. 뭐를 지킵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뭐 중요한 순서대로죠, 그죠?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자, 보호한대요. 그리고 공공의 안녕,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공의 안녕. 자, 공공의 안녕이냐 안전이냐 뭐 이걸 가지고 함정을 많이 파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법에서만 안녕이라고 나오고 다른 법에서는 전부 다 안전이죠. 그래서 기본법이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뭐 우리가 안전뿐만 아니라 뭐 안전하고 편안한 것까지 다 본다 그래서 안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는 해요.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법이 소방 기본법이니까 뭐 인사 한번 하는 거죠. 안녕 하고 인사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의 안녕.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서유지라는 말이 나오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나오는데, 이 질서유지라는 단어도 사실은 소방 기본법에서만 나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숙지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면 목적으로 한다까지 보는데, 대충 이제 포맷이 있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구조 구급 활동을 해요. 그걸 통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복리증진이 세 가지구나. 이렇게 틀을 딱 잡아 놓으시면,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거 골라라 그랬죠? 지금 저랑 얘기한 거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이나 구조 구급이란 말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죠? 예방 경계 진압 및 구조 구급 있었고요. 공공의 안전, 거 보세요. 이게 이런 거 함정 판다니까요. 우리는 만났으니까 인사부터 하라 그랬죠? 안녕이죠. 그래서 공공의 안녕을 확보한다.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안녕,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거죠. 해서 해당 사항 없는 거는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도 같이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적에 해당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소방시설의 건전한 발전 본 적 없죠? 이거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의 목적이긴 한데 저희가 배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없다 이런 얘기고요.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이거는 요 다음 법에서 나오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서 나오겠네요. 해당 사항 없다. 위험물 해당 사항 없다. 그런데 보세요. 화재, 재난재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이건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해당되는 거는 4번 체크해 주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용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죠? 옳지 않은 것만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되느냐? 일단은 답은 2번이 되는데 이런 거죠. 자, 요건 약간 좀 이제 문항을 물어봤는데 정의를 물어본 게 아니라요. 이런 거죠.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소방활동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람, 소방활동구역 설정에 권한이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방대장입니다. 이거는 이게 정의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본 내용을 갖다 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방대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거네요. 용어라고는 했지만 그냥 내용을 물어봤네요.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 지정할 수 있느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시도지사,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소방대는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직체. 이거는 정의 맞네요. 그죠? 그리고 소방대상물, 소관점.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옳지 않은 건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용어 등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옳지 않은 거죠? 자, 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경계지구 지정하고 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 시도지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죠? 소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관계인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라고 하는 거 뭐가 있나요? 세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소의의라고 합니다.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해서 소의의 요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소방대를 지휘한다.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현장 지휘관 개념이 바로 소방대장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정의를 그대로 낸 건 아니고 약간 변형을 해서 내긴 했는데 뭐 이런 어떤 키워드들을 잘 숙지를 하시면 옳지 않은 건 1번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 대상물이 나오거든요. 자, 소방 대상물은요, 제가 그 뒤에 있는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뒤에 있네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한참 뒤로 가야 되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소방 대상물이 아닌 거 골라라 그랬거든요. 아마 원래는 제가 요점 정리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1급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 같으면 아마 내용을 좀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재 옆에다 펼쳐놓고 좀 보셔도 되는데, 이 소방 대상물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건축물, 차량, 그 다음에 선박, 그리고 무슨 뭐 선박 건조구조물, 그 다음에 인공구조물 및 뭐 기타 물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우리가 불을 꺼야 되는 대상물 전체를 소방 대상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를 함정을 낼 것이냐라고 딱 보면 보통은 선박을 많이 냅니다. 선박은 항구에 메어둔 선박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의상. 그럼 그걸 자꾸 바꾸죠. 항해 중인 선박. 우리 선박 그럼 보통 항해를 생각하는데 항해 중인 선박은 저희가 불을 끄는 소방 대상물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딱 내용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건 약간 말장난 좀 쳐놨습니다. 자동차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죠. 상가 건물은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구조물인데 인공구조물이에요. 이게 그 정의에 보면 인공구조물 및 그 막 산림도 있고요. 참 산림이나 인공구조물인데 자연구조물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닌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요거 3번. 요거는 뭐 여러분들 정의에 충실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뭐 이게 있냐 없냐 저희가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정의상에는 언급이 안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박 중인 어선이라는 게 항구에 메어둔 선박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